50대 남편 두 번째 복수는 더 사이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남편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어요. 50대 중반의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두 번째 복수는 정말 완벽한 사이다였어요. 저는 올해 49세 주부 박미영입니다. 결혼한 지 22년째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남편 김민수의 불륜을 발견하고 첫 번째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끝인가요? 남편이 반성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건 정말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첫 복수 후 남편의 미묘한 변화. 첫 번째 복수가 끝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편 김민수의 행동 패턴에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22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의 모든 습관을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평소 아침에 일어나면 을의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서 밥 언제 나와? 회사 늦겠다며 거만하게 재촉하던 그가 이제는 살금살금 부엌 근처까지 와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면서 여보, 혹시 밥 준비 시간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목소리 톤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명령조였다면 이제는 허락을 구하는 어조죠. 그리고 제가 바로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설거지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예전 같으면 야, 못 들었어? 대답 안 해? 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서서 기다려요. 2분, 3분, 때로는 5분까지도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행동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문을 벌컥 열고 거침없이 나왔는데 이제는 문을 살짝 열어서 복도를 먼저 확인해요. 제가 근처에 있는지 살펴보고 없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오고 있으면 최대한 조용히 발끝으로 걸어가려고 해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TV 리모컨 하나 잡는 것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뭘 보고 있든 상관없이 채널을 돌렸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집으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봐요. 제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채널을 돌리고 제가 무표정하면 리모컨을 다시 내려놓고 그냥 나가버려요. 가장 극명한 변화는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첫 번째 복수 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렇지 않게 소파 위나 식탁 위에 던져두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샤워할 때는 세면대 위에 올려두고 잠잘 때는 베개 밑에 넣어둬요. 그리고 메시지나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온몸이 움찔해요. 특히 제가 근처에 있을 때는 더욱 심하죠. 알림이 울리면 반사적으로 저를 쳐다보고 제 표정을 살피면서 핸드폰을 확인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마치 잘못한 걸 들킨 아이 같더라고요.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남편의 눈빛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저를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던 무관심한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제 얼굴 표정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를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온몸이 경직되는 게 눈에 보여요. TV를 보고 있다가도 제가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하면 고개를 돌려서 제 손끝을 주시해요. 제가 뭘 하는지, 누구한테 연락하는지, 뭘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에요. 여보, 뭐 보고 있어? 이런 질문을 할 때의 목소리가 정말 가관이에요. 평소보다 한 옥타브는 높아져서 떨리고 끝말이 약간 올라가면서 애원하는 듯한 톤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대놓고 궁금하다고 말하지는 못하고 슬쩍슬쩍 넘겨보려고 해요. 제가 그냥 뉴스 보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아, 뉴스. 뭔 뉴스? 하면서 또 캐물어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 화면을 확 돌려서 보여주면 아, 아니야. 괜찮아. 안 봐도 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요. 정말 우스워 죽겠어요. 대화할 때도 말끝마다 제 반응을 확인해요. 오늘 회사에서 업무가 좀 많았어. 또 확인 그래서 늦을 뻔했다고. 이런 식으로 한 문장도 제대로 못 끝내고 중간중간 제 눈치를 봐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뭘 물어보면 대충 응, 그래,
몰라 이런 식으로 성의 없게 대답하던 사람이 이제는 응? 뭐? 뭘 물어봤지? 아, 그건 말이야. 하면서 과도하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표가 나는 거죠. 은근한 반성 기미 관찰. 남편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들킬까봐 조심하는 건지 궁금해서 며칠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미묘한 반성의 기미들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거울을 자주 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 진짜. 왜 그랬을까? 이런 말들이요.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생인 큰딸과 중학생인 작은아들에게 공부는 잘 되냐? 뭐 필요한 거 없냐? 하면서 어색하게 말 걸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당황할 정도로요. 평소에는 아이들과 대화를 거의 안 하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집안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 제가 다 했는데 이제는 쓰레기 봉투가 가득 찬 걸 보면 내가 버릴게 하면서 스스로 나서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제 뒤에 와서 도와줄까? 하면서 어색하게 물어보기도 해요. 네 번째는 저한테 작은 선물을 사오기 시작한 거예요.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아이스크림이나 빵 같은 거지만 평소에는 자기 것만 사던 사람이 이거 여보 주려고 샀어 하면서 건네줘요. 그런데 제가 별 반응을 안 보이면 실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과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더라? 결혼식 때 내가 입었던 드레스가 정말 예뻤는데. 이런 식으로 추억팔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금세 말을 멈춰요. 집안일에서 작은 우위 점령. 이런 남편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서서히 집안에서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22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제가 결정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 바꾼 건 저녁 메뉴였어요. 평소에는 남편이 오늘 뭐 먹지? 고기 먹고 싶은데 하면서 먹고 싶은 걸 말하면 제가 그대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대로 해요. 남편이 오늘은 뭐 먹어? 하고 물어보면 샐러드랑 나물 무침 이렇게 대답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준비해줘요. 처음엔 남편이 고기는?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다이어트 중이야. 고기 먹고 싶으면 내가 사와서 내가 해먹어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뒤에는 치킨을 사와서 혼자 먹었어요. 두 번째는 TV 프로그램 선택권이었어요. 평소에는 남편이 퇴근하면 자동으로 뉴스나 스포츠 채널로 돌렸는데 이제는 제가 보던 걸 계속 봐요. 남편이 와서 앉아도 채널을 안 돌려줘요. 그러면 남편이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보던 거야 하고 대답하면서 계속 봐요. 남편이 뉴스 좀 볼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30분 뒤에 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남편은 정말로 30분을 기다렸다가 이제 뉴스 봐도 될까? 하고 또 물어봐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세 번째는 가계부 관리였어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 제가 알아서 쓰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모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어요. 이번 달 생활비 30만 원 부족해 하고 말하면 남편이 뭐에 그렇게 많이 썼어? 하고 묻는데 그때 가계부를 펼쳐서 한 줄 한 줄 다 설명해줘요. 2일 마트에서 장보기 12만 원, 5일 아이들 학용품 3만 원, 8일 병원비 2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남편이 알겠어 하면서 돈을 더 줘요. 예전에는 대충 또 돈 달라고 하네 하면서 투덜댔는데 말이에요. 네 번째는 청소 분담이었어요. 이제부터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자고 선언했어요. 남편은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버리기, 저는 나머지를 담당하는 걸로요. 남편이 갑자기 왜 그래? 하고 물어봤는데 둘이 사는 집인데 당연히 둘이 해야지 하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대로 안 했어요. 화장실도 대충 닦고 쓰레기도 깜빡깜빡 놓고 가고요. 그럼 저는 다시 안 해줬어요. 화장실이 더러우면 화장실 청소는 당신 담당이니까 당신이 해 이렇게 말하고 쓰레기가 넘쳐나도 그냥 놔뒀어요.
며칠 지나니까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꽤 깨끗하게요. 제가 검사라도 할까봐 신경 써서 하는 게 보였어요. 남편과 시선이 마주칠 때 묘한 기류. 가장 흥미로운 건 남편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벌어지는 무언의 신경전이었어요. 22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침에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거울 속에서 눈이 마주치면 남편이 먼저 시선을 피해요. 전에는 저를 쳐다보면서 빨리 해, 늦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고개를 돌리면서 어색하게 기침을 해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어서 마주치면 남편이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황급히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몇 초 뒤에 다시 슬쩍 쳐다보는데 제가 여전히 보고 있으면 또 고개를 돌려요. TV를 볼 때는 더욱 웃겨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남편이 제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슬금슬금 제 얼굴을 훔쳐봐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면 깜짝 놀라면서 아니야. TV 보고 있었어. 이러면서 변명해요. 가장 재미있는 건 엘리베이터에서예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좀 좁거든요. 둘이 타면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서야 하는데 전에는 남편이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섰어요. 그런데 이제는 최대한 반대편 모서리에 가서 서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일부러 남편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가 봐요. 그러면 남편이 뒤로 물러서면서 벽에 등을 바짝 붙여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웃음을 참느라 고생했어요. 밤에 잠자리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전에는 남편이 먼저 침대에 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누워서 혹시 제가 불편해할까봐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요. 한 번은 남편이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제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제가 일부러 하고 소리를 내면서 뒤척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미안해, 불편했어? 하면서 다시 가장자리로 피해가더라고요. 치밀한 두 번째 복수 계획 세우기.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두 번째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복수가 직접적이고 즉흥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치밀하고 심리적인 복수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며칠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남편의 약점이 뭘까?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바로 자신의 불륜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계획이 바로 가짜 증거 만들기였어요. 실제로는 없는 증거를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남편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어요. 남편의 행동 패턴, 핸드폰 사용 시간, 외출 일정 등을 며칠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일일이 메모했어요. 5월 3일 오후 7시 30분 화장실에서 30분간 핸드폰 사용. 5월 5일 오전 11시 갑자기 편의점 간다며 외출, 1시간 뒤 돌아옴. 5월 7일 저녁 9시 핸드폰 진동 후 베란다로 나가서 10분간 통화.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 기록했더니 정말 수상한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 소품 준비였어요. 인터넷에서 탐정 사무소 명함을 검색해서 실제로 있는 곳의 명함을 출력했어요. 그리고 가짜 보고서도 만들었어요. 의뢰인 박미영, 피조사자 김민수, 조사기간 2024년 4월 15일, 5월 15일 이런 내용으로요. 보고서 내용은 실제 관찰한 것들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하지만 약간의 허위 정보도 섞었어요. 피조사자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경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30대 여성과 만남 이런 내용들이요. 실제로는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타이밍 계산이었어요. 남편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충격이 클 때를 노렸어요. 결혼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를 노리기로 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연기 연습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여러 가지 표정과 말투를 연습했어요. 너무 과장되지도 너무 밋밋하지도 않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요. 마지막 단계는 예상 시나리오 작성이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에 따라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생각해뒀어요. 부인할 경우, 화를 낼 경우, 울면서 빌 경우 등등 모든 상황에 대비했어요.
특별한 저녁 준비 남편 유인. 드디어 D-Day가 왔어요. 결혼 기념일 전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까지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어? 오늘 무슨 날이야?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해놨네. 목소리에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한 것 같아요. 내일이 결혼 기념일이잖아. 미리 축하하는 거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 그냥 기념일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 같더라고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 보였어요. 아마 제가 예전처럼 자상하게 준비해 준 게 기뻤나 봐요. 역시 여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요즘 너무 성의 없게 굴었나? 이런 말까지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저는 속으로 지금이야 했지만 겉으로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 보였어요. 밥을 다 먹고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서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살짝 숨겨두었어요. 선물 속 깜짝 장치, 남편 당황. 저녁 9시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결혼 기념일 선물 있어.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 선물? 나도 준비해야 하는데. 괜찮아. 이거 먼저 받아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예쁜 상자를 건네줬어요. 남편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봤더니 뭐야? 무거운데? 하면서 흔들어 봤어요. 열어봐. 남편이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는 그의 좋아하는 넥타이가 들어 있었어요. 진짜 선물이었죠. 남편이 우와, 이거 비싸 보이는데? 고마워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진짜 선물은 따로 있어. 저는 소파 쿠션 사이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이 또 있어? 하면서 웃었는데 봉투를 받아들고는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봉투 겉면에는 탐정사무소 로고와 함께 기밀조사 보고서 김민수라고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봉투를 들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에이, 이게 뭐야?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아까까지 기분 좋게 웃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열어봐. 당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정보들이 들어있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봉투를 열려고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 뜯더라고요. 2번, 3번 시도한 끝에 겨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가짜 탐정 보고서였어요. 첫 페이지에는 남편의 사진과 함께 피조사자 김민수 51세 불륜 의혹 조사 보고서라고 큼직하게 써 있었어요. 남편이 그 제목을 보는 순간 헉 하면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소파 등받이에 등을 바짝 붙이고는 보고서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여보, 이게 뭔 소리야? 왜 갑자기 탐정을? 궁금하지 않아? 당신이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나도 너무 궁금했거든. 남편이 보고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제가 써놓은 내용들이 실제 관찰한 것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했거든요. 4월 20일 오후 7시 30분 피조사자 화장실에서 30분간 휴대폰 사용. 4월 23일 오전 11시 편의점 간다며 외출 후 1시간 뒤 귀가. 4월 25일 저녁 9시 휴대폰 진동 후 베란다에서 10분간 통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남편이 어떻게 이런 걸 다? 하고 중얼거렸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지어낸 부분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여성 어추정 나이 35세와 만남. 여성어의 차량 흰색 BMW로 이동 후 인근 모텔 투숙. 통화 내용 일부 녹음 성공. 아내 몰래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지만 너무 구체적이고 그럴듯하게 써놔서 남편이 완전히 믿는 것 같았어요. 에이,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남편이 발끈하면서 소리쳤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남편 반응 관찰, 카타르시스 극대화. 이제부터가 진짜 관전 포인트였어요. 남편의 반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한 방씩 더 날려주는 거죠. 남편이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는 바들바들 떨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정말로 이건 오해야. 나는 정말. 오해?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말을 끊었어요. 그럼 이 사진들도 오해인가? 사실 사진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남편이 또 패닉에 빠졌어요. 사진? 무슨 사진? 탐정이 찍은 사진들. 당신이 그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다 있어. 물론 그런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정말로 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믿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앞에서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과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나는 바람 피운 적 없어도 아니고 그건 오해야도 아니고 그냥 미안해만 반복하는 거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뭐가 미안한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게. 남편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첫 번째 복수 때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사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다 알고 있다고. 남편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말에 완전히 당황한 거죠. 여보. 나는. 그만해. 이제 변명은 듣고 싶지도 않아.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정말 여보밖에 없어. 정말로. 22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엉엉 울면서 빌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신기하게도 저는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는지 이제서야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사이다 성공, 남편 무릎 꿇음. 남편이 계속 울면서 빌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복수 때와는 차원이 다른 만족감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화나서 저질렀던 감정적인 복수였다면 이번에는 치밀하게 계획해서 완벽하게 성공한 지적인 복수였거든요. 일어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일어나라고. 두 번째 말에도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바짝 엎드리면서 제 발을 잡으려고 했어요. 여보,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나는 정말 여보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로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51세 남자가 이렇게 추하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어요. 저는 소파에 다시 앉으면서 팔짱을 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미 모든 걸 결정했거든. 사실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었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더 패닉에 빠졌어요. 뭘 결정했다는 거야? 이혼. 이 한마디에 남편이 완전히 정신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안 돼, 절대 안 돼를 반복했어요. 왜 안 돼?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살 이유가 없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위자료랑 양육비만 내면 돼. 남편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경제적인 부담도 걱정됐겠지만 그보다는 정말로 저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맹세할게. 맹세? 저는 비웃으면서 물었어요. 지난번에도 맹세했잖아. 그런데 또 했으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 아니야? 남편이 할 말을 잃고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만끽했어요. 22년간 제가 느꼈던 모든 무시와 상처가 이 순간 하나씩 복수되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이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완전히 제 손아귀에 들어온 거죠. 자신감과 권위 회복, 부부 균형 재정립.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더니 조용히 부엌으로 와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22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밥을 지어준 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려고.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명령조로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허락을 구하는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 준비도 남편이 다 했어요. 계란 후라이에 김치찌개, 그리고 간단한 반찬까지요. 물론 제가 하는 것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정성은 느껴졌어요. 맛있어?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물었어요. 저는 별 표정 없이 그냥 먹을 만하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면서 다음에는 더 잘알게 하더라고요. 회사에 가면서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다녀오겠습니다 정도로 대충 인사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제 앞에 와서 여보 회사 다녀올게. 저녁 때 집에 들어올게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안부 문자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회사 근처에서 김밥 먹었습니다. 이런 문자들이요. 22년간 이런 문자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여보, 나왔어 하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초인종을 누르고 여보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저녁 준비도 도와주려고 해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부엌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상 차리는 것도 도와줘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익숙해지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의사결정 과정이었어요. 전에는 남편이 혼자 결정하고 저한테 통보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모든 걸 제 허락을 받아서 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여보, 새 옷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떤 걸로 사면 될까요? 여보,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허락해주고 때로는 다음에 해라고 밀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순순히 따르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런 변화를 눈치챘어요. 큰딸이 엄마 아빠가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졌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빠가 철이 좀 든 것 같아 하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아이들한테도 남편이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적이나 학원 얘기도 물어보고 용돈도 전보다 더 챙겨줘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지시하면 남편이 먼저 나서서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하면서 제 권위를 세워줘요. 이런 생활이 한 달 정도 계속되자 저는 진짜로 집안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됐어요. 22년간 눈치 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하고 남편이 그걸 따르는 구조가 된 거죠. 남편은 아직도 저한테 바짝 엎드려서 눈치 보며 살고 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나름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며칠 전에 정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그 탐정 보고서. 진짜야? 순간 깜짝 놀랐지만 티내지 않고 왜 갑자기 그런 소리야? 하고 반문했어요. 아니, 그게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 보고서에 나온 일정들이랑 실제 내 일정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 들켰구나 싶었어요. 역시 2달이나 지나니까 남편도 차근차근 생각해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태연하게 물었어요. 혹시 가짜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할까?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더라고요.
화가 나거나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미안해하는 표정도 섞여 있었고요. 맞아. 가짜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역시 하면서 한숨을 쉬었는데 의외로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어? 너 때문이야.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발뺌하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너 변했겠어?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로 바람 피운 적은 없어. 그럼 뭘 숨기고 있던 거야? 그게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카지노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어. 몇 개월 동안.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불륜이 아니라 도박이었다니. 얼마나 잃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뭐, 이번에는 정말로 화가 났어요. 1,000만 원이라니.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생활할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거야? 나한테 들킬까봐? 맞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또 울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작년 말부터.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어? 아니, 한 달 전에 완전히 끊었어. 앱도 다 지웠고 사이트도 차단했어. 남편이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증명했어요. 정말로 관련 앱들이 다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화장실에서 오래 핸드폰 보던 것, 갑자기 외출하던 것, 전화 받으러 나가던 것. 다 도박 때문이었던 거죠. 어떻게 끊었어? 여보가 탐정까지 고용할 정도로 의심하는 걸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이 집을 잃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불륜이 아니라서 안심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000만 원이나 잃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거든요.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벌어서 갚을게. 부업도 하고 용돈도 아끼고. 얼마나 걸려? 2년. 아니, 1년 반이면 될 것 같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좋아. 조건 있어. 뭐든지 할게. 첫째, 앞으로 모든 돈 관리는 내가 해. 내 통장 비밀번호도 다 알려줘. 알겠어. 둘째, 매달 생활비는 지금보다 50만 원 더 줘. 그 돈으로 비상금을 만들 거야. 알겠어. 셋째, 앞으로 뭔 일이 있어도 나한테 숨기지 마. 또 거짓말하면 정말로 이혼할 거야. 절대 안 할게. 맹세해. 남편이 정말 진심으로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또 한 달이 지났는데 남편이 정말로 변했어요. 약속도 다 지키고 있고 저한테도 더 솔직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진짜로 소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뭐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 이혼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22년간 기다려온 말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2번의 복수는 남편을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께는 저처럼 가짜 증거를 만들라고 권하지는 않을게요. 너무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상황을 바꿔야 해요.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켜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부부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도 이제는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은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당당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행동하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